초콜릿 코스모스 일부분. 목소리가 겹쳐 극장에 울려 퍼진다. 굉장하다.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가미야는 그제야 생각난 것처럼 침을 꿀꺽 삼켰다. 엄청난 박력에 객석은 압도되어 있었다. 미치가 추궁하기 시작하는 장면. 무대를 뒤덮은 심상치 않은 공기. 교코의 블렌치가 표정이 달라져가는 것과 동시에 도쿠코의 블렌치는 자신이 남편의 정사를 목격한 것, 그런데도 평화로운 나날을 가장한 것, 자신의 그런 행동이 남편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 등 과거의 파국을 향해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마침내 교코가 노여움을 폭발시킨다. 플라밍고? 아니요, 타란툴라. 내가 갔던 호텔은 타란툴라 암즈예요. 그리고 그 총성. 도쿠코도 부르짖는다. 침묵. 잔의 술을 따르는 교코 옆에서 도쿠코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훔친다. 그래요. 난 낯선 사람들한테 내 몸을 맡겼어요. 앨런이 죽고 나서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그냥 무서워서 날 지켜줄 사람을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중얼중얼 대사를 계속하는 교코 옆에서 도쿠코는 이미 방심 상태로 느릿느릿 그 주위를 맴돌고 있다. 앨런, 여기저기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데까지, 나중에는 심지어 17살 남자애까지. 앨런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 그 뒤로 도쿠코의 블렌치는 유령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앨런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였어. 교코가 과거를 추억하는 동안에도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앨런의 이름을 중얼거릴 뿐이다. 그 애의 눈이 그날의 나를 비추고 있었어. 다만 교코가 죽음뿐이라고 했을 때만 공허한 눈으로 교코를 돌아본다. 드디어 종반. 회상에서 깨어난 교코가 미치와 몸싸움을 벌인다. 동시에 도쿠코의 블렌치도 뭔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치켜들고 꼼짝 않고 서서 먼 곳을 응시한다. 나가요. 당장 안 나가면 불났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히스테릭하게 부르짖는 교코. 그 옆에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도쿠코. 앨런? 도쿠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자 교코가 창문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고함친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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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거기 있었군요, 앨런.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교코와는 대조적으로 도쿠코는 눈에 눈물을 맺고 기쁨의 얼굴을 빛내며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간다. 암전. 긴장이 풀릴 것 같은 한숨과 더불어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감탄 어린 웅성거림. 역시 제법이라고 가미야는 생각했다. 현재의 무기력한 블렌치와 사랑의 나날을 추억하는 과거의 섬세하고 슬픈 어린 블렌치. 그 대비를 충분히 살렸고 마지막 결말도 얄궂은 데다가 종말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잘 쓴 대사군 하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 흠잡을 데 없이 잘 썼지만 현재의 블렌치와 미치가 주고받는 대화에 앨런과의 과거를 겹친다는 빈틈없는 전략을 세운 누군가, 도쿠코를 잘 알고 그녀에게 맞는 대사를 쓴 누군가의 표정이 자꾸만 흐릿하게 떠오른다. 게다가 블렌치의 그림자라기보다 블렌치가 두 사람 있다는 느낌이었다. 템포에 신경 쓰이기는 했으나 도쿠코의 대사가 교코의 대사와 엮이고 미치가 이야기하고 있을 부분을 도쿠코의 대사가 메워버리는 바람에 미치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두 명의 블렌치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진다. 까다로운 과제군. 가미야는 혀를 내둘렀다. 교코의 연기를 바꾸면 안 된다는 설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교코도 도쿠코가 대사를 하기 편하게 대사 간격을 미묘하게 늘려준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쉽지 않다. 그건 그렇지만 완성도는 상당히 높았다.
여느 때 같으면 충분히 통과될 연기고 구성일 것이다. 문득 사사키 아스카가 생각났다. 그녀는 역시 불리하다. 이 2차 예선에서는 후보자에게 연기 계획을 제공한 조력자의 실력차가 드러난다. 아무리 연기 센스가 있어도 이런 데서 차가 벌어진다. 어떻게 할 셈인가? 가미야는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깨달았다. 가미야의 금신과는 무색하게 객석 뒤쪽에서는 사사키 아스카가 무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입은 무슨 말을 하듯 쉴 새 없이 달싹거리고 있지만 본인도 옆에 앉은 아라카키와 다스미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스카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무대에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주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아즈마 쿄코의 연기밖에 없었다. 이와스키 도쿠코의 연기도 보기는 했지만 그쪽은 흐릿한 이미지뿐이고 그녀가 유심히 본 것은 아즈마 쿄코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아스카의 머릿속에 빠른 속도로 거듭 재생되고 있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소녀의 입술은 그렇게 중얼거렸으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니 해도 본인조차 자기가 그렇게 중얼거린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이어서 무대에 올라온 아즈미 아오이는 멀리서도 긴장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을 만큼 얼굴이 창백했다. 팬들의 환호성에 에워싸여 하는 평소의 일과 달리 진짜 실력, 진짜 매력이 시험되는 자리니 무리도 아니다.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긴장감이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오이가 왜 그렇게 창백하게 질리고 긴장했는지는 무대가 시작되고 바로 알았다. 앨런, 가르쳐줘요. 난 어디서 길을 잘못 든 거죠? 아오이가 입을 열고 그 대사를 한 순간 객석에서 어? 하고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오이의 대사를 써준 사람은 이와스키 도쿠코와 똑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즉, 블렌치의 그림자가 어린 날에 결혼했던 전 남편 앨런에게 말을 건다는 전개다. 그렇지 않아도 가혹한 오디션인데 바로 직전에 연기한 후보자, 그것도 대베테랑 이와스키 도쿠코와 소재가 겹치니 그녀가 새파랗게 질릴 만도 하다. 딱하게 됐군. 남몰래 쓴웃음을 짓던 가미야는 문득 냉정해졌다. 만일 가미야가 아오이의 매니저에게 같은 일을 의뢰받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역시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녀에게 대사를 써준 사람도 이것저것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젊고 아이돌에 인생 경험도 연기 경험도 많지 않은 아오이가 노처녀 블렌치의 그림자의 신경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젊은 날의 블렌치, 무고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블렌치를 연기시킬 수밖에 없고 젊은 블렌치가 나온다면 자연히 당시 그녀의 전부였던 남편 앨런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앨런, 죽은 앨런에게 말을 건다는 설정이면 리허설 없이 표면의 블렌치를 상대한다는 위험을 되도록 피할 수 있고 아오이는 자기 또래의 소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녀에게 복잡한 노처녀보다 순진무구한 소녀가 연기하기 더 쉬운 것은 자명하다. 현 시점에서 아오이가 이 오디션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도 도쿠코가 다음에 같은 소재로 연기하는 것은 역시 가혹했다. 많지 않은 연기 경험에 비해서는 능숙하나 아오이가 연기하는 순진무구한 블렌치는 도쿠코의 블렌치가 반짝이면서도 애처로운 소녀였던 데 비해 단순한 10대 여자애였다. 아오이의 본래 모습 그대로라고만 보인다. 게다가 이 애, 어쩐지 서는 위치가 어정쩡하다. 가미야는 무대에서 분투하는 아오이를 지켜보았다. 이 언저리가 경험의 차이일까? 객석에서 본 무대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녀가 서는 위치는 늘 어중간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그 탓인지
아즈마 쿄코의 블렌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건만 아오이는 그녀에게 들러붙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코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한 탓에 블렌치의 그림자는커녕 성가시다는 인상을 준다. 도쿠코 때는 그렇게 흥분해서 무대에서 눈을 뗄 수 없었건만 지금은 연기에 관심을 잃고 비평가 같은 태도가 되어버렸다. 가미야는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어쩔 수 없다. 상대가 나빴다. 이렇게 까다로운 오디션인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아니, 오히려 많지 않은 무대 경험을 생각하면 칭찬해줘야 할지 모른다.